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 취임보다 먼저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차지한 공화당이 2025년 새해 벽두부터 우선 추진할 입법 과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월 3일 개원한 119대 연방의회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고 하원 다수당을 유지해 백악관에 앞서 연방의사당을 동시 장악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119대 의회 회기 첫날부터 우선 추진할 핵심 입법 과제들로 트럼프 2기 정책을 뒷받침할 이민 예산, 국가부채 한도 문제 해결, 에너지 독립으로 일대 전환, 트럼프 강력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예산 조정 법안으로 국경 폐쇄와 추방 작전에 필요한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는 국경안전 강화 법안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예산 조정 법안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신 민주당의 도움 없이 공화당만의 힘으로 상원의 60표 장벽도 넘어 단순 과반수로 승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화당 상원에서 예산위원장을 맡은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첫 번째 예산 조정 법안으로 국경 폐쇄와 추방 작전에 필요한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트럼프 2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공표해 놓고 있습니다. The Republican Senate will make its top priority a transformational border security bill, but as to the Senate, transformational border security goes first through reconciliation. 백악관에서 이민 정책을 설계하는 스티븐 밀러 정책 담당 비서실 차장은 국경안전 강화법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 데스크에 올라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공화당 의회는 1월 중에 국가부채 상한선 문제를 다뤄 해결키로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선은 카운트가 중단됐다가 2025년 새해 1월 1일부터 재개돼 이를 다시 올리든지 카운트를 재중단하든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러나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일부 증권에서 540억 달러가 정부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국가부채 카운트가 실제로는 1월 14일에서 1월 23일 사이에서 재개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카운트가 재개된 후에는 특별수단을 통해 국가 디폴트를 수개월 동안 막을 수 있는데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경제정책혁신센터는 6월 16일이 국가 디폴트 위험에 직면하는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직 디폴트를 막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12월 임시 예산을 통과시키며 예산 삭감 없는 국가부채 상한선 조정에 강력 반대했던 보수 강경파들에게 1월 중 해결을 약속해줘 곧 해법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에너지 정책을 180도 바꿔 바이든 시절의 기후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다시 석유 시추와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독립 정책으로 되돌리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공화당 의회는 알래스카 황무지를 포함하는 연방 공유지에 석유 시추를 대폭 허용하고 시추권에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며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법제화합니다. 특히 바이든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시행해온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 리베이트와 전기차 충전소 확대 설치 등을 중단하되 태양열 등 다른 클린에너지 텍스 크레딧은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2017년에 트럼프 감세안이 2025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재연장하거나 영구화하고 사회보장연금, 팁소득, 오버타임에 대한 노텍스 공약을 반영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공화당만의 힘으로 단순 과반수로 승인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은 한 회계연도에 한 번씩만 가능하므로 2025년 서기연도에는 9월 30일 이전에 한 번, 10월 1일 이후에 한 번 등 두 번 사용할 수 있어 첫 번째는 국경 강화 예산, 두 번째는 트럼프 감세안을 확정지을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1월 20일 트럼프 새 대통령 취임 이전에 강요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시작하겠지만 공식 인준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표결로 결정하게 됩니다.